3단계 학습법이 이해되셨나요? 마지막 3단계 학습은 앞서 본 2단계와 동일합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스스로 해설서를 쓰듯 풀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쓴다는 것이죠. 하지만 3단계에 가서도 틀리는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마지막을 확실히 채워줄 학습법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이제 저희가 풀어본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할 두 번째 학습법은 기존의 오답노트와는 색다른 방법인 내가 만든 한줌 교과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서남 공부왕이 전한 모의고사 활용 학습법은 바로 내가 만든 한줌 교과서. 과연 어떤 학습법일까요? 한줌 교과서라는 방법은 기존 오답노트보다 더 나아가서 풀이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지별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던 5개념들을 다시 새롭게 설정하고 올바른 풀이를 직접 정리하면서 내가 풀었던 풀이와 비교하고 더 좋은 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배워서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좋고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기존 오답노트에서 발전된 내가 만든 한줌 교과서. 그 형태는 이렇습니다. 언어 영역의 경우 첫 번째로 제시문과 문제를 모두 오려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정답풀이가 아닌 지문과 문제 유형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취약 유형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선지별 개념과 모르는 단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자신이 왜 오답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정리하고 바로 아래 비로소 해설서나 해설 강의를 통해 배운 정답풀이를 적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오답과 정답의 이유를 비교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만든 한줌 교과서 학습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시죠. 너가 1차 시험에서도 잘 못 풀었고 2차 시험에서도 잘 못 푸는 35번의 오답노트를 만들어보자. 네. 그러면 35번 문제에 해당되는 지문도 오리고 35번 문제도 같이 오려야겠지? 네. 처음에는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게 고전시가의 일치 불일치 문제잖아. 그래서 고전시가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문제 유형을 여기다 쓸 거야.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별로 약간 어려운 단어나 모르는 개념을 쓰도록 할게. 그리고 2번에서는 뭐가 어려워? 어려운 건 특별히 없고요. 거리감이 있다는 것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2번하고 화자와 그 대상 사이에 일치되는 감정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 거리감을 느낀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여기서 무심이란 단어도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고전시가에서 무심한 거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없다는 뜻에서 무심이라고 쓰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지별 개념이 다 정리가 됐고, 그 다음 뒷장에는 여기 이렇게 반으로 나눌 거야. 그래서 너가 처음에 2번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해설을 듣고 나서 3번이라고 다시 생각이 들잖아. 왜 3번이 진짜 정답인지 이유를 쓰는 거야. 오답풀이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정답 3번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3번은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 그리고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빨강색으로 맨 마지막 줄에 너가 이 문제를 풀면서 느낀 점, 너가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을, 그러니까 너의 다진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예진이는 해송 공부왕이 알려준 학습 팁까지 꼼꼼히 정리하네요. 끝?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예진이는 어떻게 한줌 교과서를 만들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제시문과 문제를 붙이고 지문 유형은 고전시가, 문제 유형은 일치 불일치 문제를 틀렸군요. 선지별 개념 정리에서는 고전시가라 헷갈렸던 고어와 개념을 꼼꼼히 정리했고요. 오답풀이란에서는 자신이 왜 2번 선지를 선택했는지 자세히 쓰고, 바로 아래 정답풀이에서는
해송공방이 알려준 선지별 풀이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약점이 고전문학이라는 자기 반성까지 작성해 내가 만든 한줌 교과서를 완성했습니다. 전에 만들던 오답노트는 그냥 풀이 과정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풀려서 어떻게 틀렸는지는 다 까먹게 되고, 그리고 그냥 유형도 딱 안 잡고 그냥 풀기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형을 쓰고 그 밑에 틀린 원인 같은 거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해서 다시 볼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활용한 두 가지 학습법이 언어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개했습니다. 그럼 국어 내신 학습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신 위주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해송공방의 국어 내신 학습법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시를 먼저 공부를 해볼 거야. 근데 시를 공부할 때는 A4 용지에다가 시만 이렇게 써놓고 너가 교과서를 덮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너의 머릿속의 기억으로 한번 적어보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아. 해송공방이 전한 내신 국어학습법, 바로 문학 A4 학습법입니다. 과연 어떤 학습법일까요? 사실 친구들이 많이 국어 내신 공부할 때 그냥 읽는 차원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잘 안 남기 때문에 A4 용지에다가 시를 옮겨 쓰고, 그리고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내용이랑 자기가 쓴 내용이랑 확인해보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학습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해송공방이 전수한 문학 A4 학습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시험 범위 내 교과서 문학 작품과 필기 내용을 3회 정독합니다. 정독이 끝나면 A4 용지 또는 연습장에 문학 작품만 옮겼습니다. 옮겨쓰기가 끝나면 교과서를 덮고 앞서 정독하면서 암기한 필기 내용을 적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모두 적고 나면 다시 교과서를 보고 빠진 부분을 빨간 펜으로 보충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학 A4 학습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럼 학습법을 체화하는 예진이의 모습을 지켜볼까요?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 여기서는 배운 순서대로 체화하던 예진 학생. 그런데 갑자기 한숨을 쉬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봅니다. 시가 너무 길어서 다 생각이 안 나요. 예진이는 긴 지문 때문에 어려워했던 거군요. 그렇다면